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 연말연시에 떠나는 스페인 여행. 상상만 해도 막 따뜻한 햇살이랑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스페인 겨울 여행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페인 하면 보통 그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여행 블로그의 생생한 후기나 또 구체적인 날씨 데이터, 레딧 토론에서 나온 현지 생활 정보 같은 거요. 아, 유튜브 브이로그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실제 경험담까지 쭉 종합해 보니까 와, 겨울 스페인의 매력이 이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단순한 여행 정보를 넘어서요. 당신의 여행에 좀 실질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뽑아내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길을 잃기 쉬우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 이런 걸 딱딱 짚어드릴게요.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아, 이래서 겨울 스페인이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스페인의 겨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겨울에 스페인일까요? 자료들 보니까 날씨부터가 상당히 매력적이던데요. 특히 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은 유럽의 다른 겨울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이게 겨울 스페인 여행의 뭐랄까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보통 유럽 겨울하면 춥고 좀 흐리다는 그런 인상이 강한데 스페인은 좀 달라요. 기후 데이터를 좀 보면 수도인 마드리드는 겨울 평균 최고 기온이 한 10도에서 12도, 최저는 1도 정도니까 꽤 쌀쌀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한국 겨울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는 최고 13, 14도, 최저 5도 정도로 조금 더 온화하고요. 근데 안달루시아, 예를 들면 세비야나 그라나다 같은 곳은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죠. 제가 본 자료에는 2월 평균 최고 기온이 거의 18도, 21도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저기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같은 곳은요. 겨울 평균 최고 기온이 21도, 22도에 달해요. 거의 봄, 가을 날씨죠. 와, 진짜요? 네. 이런 온화한 날씨는 단순히 그냥 춥지 않다. 이걸 넘어서 여행의 질 자체를 바꿔요. 여름처럼 막 더위에 지치지 않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옷차림도 훨씬 가벼워지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날씨 말고도 겨울 여행만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여행 블로그나 브이로그 보면 여유로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겨울은 대부분 비수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관광지에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라나다의 아라함브라 궁전이나 세비야 대성당, 알카사르 같은 곳들. 여름 성수기에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겨울에는 비교적 한산해서 그 건축물의 정교함이나 공간의 분위기를 훨씬 깊이 있게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이 공유해주신 브이로그에서도 아라함브라 궁전을 거의 전세 낸 것처럼 여유롭게 둘러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브이로그 보니까 그렇게 한산한 시기인데도 아람브라 궁전 티켓은 몇 주 전에 미리 예매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이 비수기의 여유라는 게 모든 곳에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아람브라 궁전처럼 정말 세계적인 명소는 겨울이라도 미리 예약하는 게 필수입니다. 비수기라는 게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약만 잘 해놓으면 현장에서 줄 서는 시간 없이 또 내부에서도 훨씬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좀 덜 유명한 장소나 골목길 산책 같은 거 할 때는 확실히 여름보다 훨씬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나 새해 연휴 아니면 1월 초 동방박사 축제 같은 특정 기간만 제외하면요. 항공권이나 숙박비도 성수기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 못하죠. 오, 비용 절감도 크네요. 네.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비용 절감하고 여유로운 관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인 셈입니다. 겨울 풍경만의 매력도 있다면서요. 안달루시아에서는 오렌지가 열린 나무를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겨울에 안달루시아 거리 걷다 보면
가로수로 심어진 오렌지 나무에 주황색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겨울 풍경하고는 완전 다른 아주 이국적이고 생기 넘치는 그런 장면이죠. 여행 블로그 사진에서도 그 모습 봤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겨울 스페인 여행의 매력은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뭘 즐기면 좋을지 도시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안달루시아. 이 세 곳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각 도시마다 겨울의 색깔이 아주 뚜렷합니다. 먼저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답게 연말연시 분위기가 아주 화려해요. 도시 전체가 막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산미겔 시장 같은 곳에서 다양한 스페인 음식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마드리드 음식하면 또 타파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겨울에 추천할 만한 메뉴가 있을까요? 아까 레디토론에서는 코시도 마드릴레뇨 이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코시도 마드릴레뇨. 이게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겨울 전통 스튜거든요. 병아리 콩이랑 각종 채소, 고기, 소시지 같은 거 넣고 푹 끓인 요리인데 추운 날씨에 몸 녹이기 아주 그만이죠. 오, 맛있겠네요. 그리고 타파스. 마드리드는 타파스 문화가 정말 발달해 있어요. 특히 그 버섯 요리로 유명한 메손델 참피뇰이라는 곳은 한국인 여행객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한국어 메뉴판까지 있다고 하니까 언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네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미술 좋아하시면 프라도 미술관 방문도 추천합니다. 겨울에는 관람객이 적어서 고야라, 벨라스케스 같은 거장들의 걸작을 좀 더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가우디 건축물들을 감상하기에 참 좋아요. 특히 그 겨울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서 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또 다른 감동을 주죠. 아, 그렇겠네요. 고딕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거닐면서 중세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고요. 바르셀로나 하면 추로스도 유명하잖아요. 어떤 여행 블로그 보니까 겨울에 먹는 따뜻한 추로스랑 진한 핫초콜릿이 최고의 간식이라고 막 극찬을 하던데요. 맞습니다. 꼭 사니네스 같은 엄청 유명한 가게 아니더라도요. 거리 곳곳에 있는 카페나 추레리아에서 갓 튀겨낸 따끈한 추로스를 진한 초콜릿 소스에 툭 찍어 먹는 거. 이거야말로 겨울 바르셀로나 여행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아,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쌀쌀한 날씨에 몸이랑 마음을 확 녹여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입니다. 세비야, 그라나다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이죠. 여기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방문하면 그 정교함이랑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네, 브이로그에서도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브이로그에서도 아람브라의 나스르 궁이랑 헤네랄레페 정원의 겨울 풍경 보고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섬세한 디테일은 사람이 적을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니까요. 세비야에서는 플라멩코 공연 이야기가 많던데요. 겨울에 보는 플라멩코가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몇 투기를 보면 겨울철 플라멩코 공연이 여름보다 좀 더 강렬하고 애절하게 느껴진다는 평이 있어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적다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이랑 관객 사이의 교감이 더 깊어지고 공연장 분위기도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당신이 공유한 브이로그 주인공도 그라나다의 라 알보레아라는 곳에서 본 플라멩코 공연 에너지에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군요. 음식은요? 안달루시아 타파스는 좀 다른가요? 네, 안달루시아 음식, 특히 타파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훨씬 다양해요. 음료를 시키면 타파스가 무료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와, 공짜로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 브이로그에서는 그라나다에서 레바논 식당을 갔던데요. 스페인 요리 말고 다른 문화 영향도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라나다가 역사적으로 이슬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서요. 스페인 요리 말고도 맛있는 중동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레바논 식당이나 모로코 식당 같은 데서 좀 색다른 미식 경험을 해보는 것도 그라나다 여행의 또 다른 재미죠.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안달루시아의 매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도시별 매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겨울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액티비티나 축제 같은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스키 이야기도 살짝 하셨는데. 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 근처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럽 최남단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와, 진짜 남쪽에 스키장이요? 네, 시설도 현대적이고 슬로프 상태도 꽤 좋다고 해요. 단순히 스키나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스노모빌, 갯썰매, 아이들 위한 썰매공원 같은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안가랑 가깝다는 점도 되게 독특하던데요. 오전에 스키 타고 오후에 해변에 갈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시에라 네바다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차로 이동하면 코스타 트로피칼이라는 해변에 닿을 수 있어요. 물론 겨울이라 해수욕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은 날 눈 덮인 산이랑 푸른 바다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와, 이건 정말 독특한데요. 축제는요? 축제는요. 1월 5일 저녁에 열리는 동방박사 축제 카발가타 델로스 레이에스 퍼레이드가 스페인 전역에서 열리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환영하는 화려한 퍼레이드인데요. 특히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규모가 상당해요. 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1월에 We Love Flamenco라는 플라멩코 패션 행사가 열리고요. 2월 28일 안달루시아의 날에는 지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12월 8일 원지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는 세비야 대성당에서 세이세스라고 소년들이 추는 전통춤 공연이랑 성목마리아 행렬 같은 종교 행사들 볼 수 있어서 좀 독특한 문화 체험이 가능해요. 자, 이제 슬슬 구체적인 여행 준비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뭘 챙겨가야 하지? 특히 옷차림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날씨가 온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네, 옷차림의 핵심 키워드는 격처 입기, 즉 레이어링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여행 블로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스페인 본토는 아무리 온화해도 겨울이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패딩까지는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온성이 있는 겨울 코트나 가벼운 패딩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달루시아는 더 따뜻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얇게 입어도 될까요? 안달루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온화한 건 맞는데요. 일교차가 꽤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해가 지거나 날씨가 흐린 날, 그리고 론다처럼 좀 고지대에 위치한 내륙 도시는 생각보다 기온이 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론다 같은 곳은 춥군요. 네, 어떤 자료 보니까 말라가 같은 해안 도시랑 론다의 겨울 기온 차이가 한 5도 정도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상황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부피도 덜 차지하고 스타일 변화 주기도 좋고요. 그렇네요. 레이어링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요? 겨울에요? 네, 겨울에도 스페인 햇살은 꽤 강렬할 수 있어요. 현지인들도 겨울에 선글라스 많이 착용한다고 하니까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난방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 레디토론 보니까 스페인 집들이 생각보다 춥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건 여행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좀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 그리고 해안가 지역 집들은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시스템이 우리처럼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라디에이터나 개별 난방기구를 쓰더라도 실내 공기가 막 훈훈하지 않고 좀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숙소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긴 소매 잠옷이나 따뜻한 실내복, 슬리퍼, 수면 양말 이런 거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추위를 좀 많이 타신다면 휴대용 손나노나 핫팩도 유용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겠네요. 네, 잠옷이랑 슬리퍼, 핫팩 기억해둬야겠어요. 아, 그리고 스페인 하면 시에스타, 그 낮잠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겨울 여행 중에도 이걸 신경 써야 할까요? 뭐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시에스타 문화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나 관광 중심지에 있는 큰 상점,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같은 곳은 대부분 쉬지 않고 영업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남부지방이나 좀 작은 도시, 동네 상점들은 여전히 오후 한 2시경부터 4시, 5시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뭘 해야 하죠? 약간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그 시간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는 동안 점심 식사를 아주 여유롭게 즐기거나 아니면 문을 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당신이 공유한 브이로그 주인공처럼 숙소에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죠. 아, 점심 먹고 낮잠 타임. 좋네요. 네, 점심 먹고 딱 나른해질 때죠. 다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으니까요. 방문하려는 특정 상점이나 식당이 있다면 미리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음식 이야기가 또 빠질 수 없죠. 타파스 종류가 정말 많던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라 더 맛있게 느껴지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요. 아, 타파스는 정말 스페인 식문화의 꽃이죠. 뭐 감파스 알라히오, 마늘새우, 토르티아 데 파타타, 스페인식 감자 오믈렛, 하모니 베리코, 이베리코 돼지 뒷다리 햄 등등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맛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뭘 먹어야 할지 고르겠어요.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타파스를 주문할 때 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작은 접시에 타파스, 중간 접시에 라시온, 아니면 1인분 요리, 플라토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 가지를 맛보고 싶다면 타파스 사이즈로 다양하게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관련 자료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고요. 오, 타파스 사이즈로 여러 개? 네, 겨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메뉴라면 역시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요리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드리드의 코시도, 또 갈리시아 지방의 칼도 가예고, 감자, 배추, 초리조 소시지 등이 들어간 수프, 세비야의 라보데 토로, 속꼬리 스튜 같은 뜨끈한 국물 요리나 스튜가 제격입니다. 아, 스튜 종류가 많군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군밤. 냄새부터가 겨울 분위기를 물씬 풍기죠. 물론 아까 이야기 나눴던 추로스와 핫초콜릿도 빼놓을 수 없는 겨울 별미고요. 네, 그 브이로그에서도 밤에 추로스 정말 맛있게 먹던데요. 네, 봤어요.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를 좀 아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겨울은 비수기라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수기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꽤 알뜰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항공권, 숙소, 그리고 도시간 이동에 필수적인 고속철도, ABA 티켓은 가능한 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출발 2-3개월 전에 예약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ABA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 할인된 프로모션 티켓이 나오기도 합니다. 와, 70%요? 네. 다만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새해, 동방박사 축제 기간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피하거나 예약을 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비는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식비 절약을 위해서는 점심 식사 때 메뉴 델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일 점심에 많은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데요. 보통 한 10유로에서 15유로 정도 가격에 전체 요리, 메인 요리, 후식 또는 커피, 그리고 음료, 와인이나 맥주 포함까지 풀코스로 즐길 수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와, 그 가격이 풀코스요.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꼭 이용해보세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무들 입장 시간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5시부터 7시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랑 특정일에 무료 개방을 해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서 동선에 포함시키면 입장료를 꽤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 이것도 꿀팁이네요. 마지막으로 쇼핑 계획이 있으시다면 1월 초부터 시작되는 레바하스라는 겨울 정기 세일 기간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에서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연시 스페인 겨울 여행의 매력과 실용적인 정보들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고 또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과 축제, 음식까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여행지임이 분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유명 관광 명소를 이렇게 둘러보는 것을 넘어서 현지인처럼 타파스바에 들러서 와인 한잔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플라멩코 공연의 그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고 겨울 축제의 생생한 현장에 참여해보는 것,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스페인 겨울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이 공유해주신 브이로그에서도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아람브라 구경 포기하고 낮잠 잤던 거요. 네, 그거요. 남은 구경을 포기하고 숙소에서 낮잠 자는 선택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저녁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죠. 이런 유연함이 어쩌면 겨울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그 이슬람 문화랑 스페인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건축물과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스페인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페인의 겨울, 특히 남부지방의 그 느긋한 분위기와 때때로 마주치는 시에스타의 흔적은 당신의 평소 여행 스타일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될까요? 혹시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골목길을 발견하거나 계획에 없던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런 여유를 통해 당신은 어떤 새로운 즐거움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안고 떠나는 당신의 스페인 겨울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응원합니다. Buen viaje.